야구 김영준입니다. 야구에서 유틸리티맨은 2개 이상의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백업 선수들로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내야 백업, 외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백업 선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야 유틸리티는 수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슈퍼 유틸리티가 등장합니다. 슈퍼 유틸리티는 내야 외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슈퍼 유틸리티는 투수, 포수, 일루수를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인 2루수, 유격수, 3루수, 우익수, 중견수, 좌익수를 소화하게 됩니다. 투수와 포수는 특수 포지션이고 일루수는 키가 크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온 로드리게스는 1루수로 많은 경기에 출장했고 끝내기 홈런을 16회 말에 맞은 경험이 있는 키케는 장난으로 던지는 것 이상의 피칭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버츠 감독은 크게 앞선 경기에서 키케를 마무리로 기용합니다. 슈퍼 유틸리티의 시조는 1967년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6개 포지션을 맡아 거의 전 경기에 선발 출장한 세자르 토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선수는 쇼온 피긴스입니다. 데이비드 엑스타인과 함께 에인절스의 끈끈한 야구를 대표했던 피긴스는 2009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피긴스는 101개의 볼넷으로 AL 1위에 올랐고 출루율 3할 9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1번 타자가 볼넷 1위를 한 건 1998년 리키 앤더슨 이후 처음이었고 출루율은 지터에 이어 메이저리그 1번 타자 2위였습니다. 피긴스는 MVP 10위였지만 승리 기여도는 그레인키, 조브리스트, 마우어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은 소시아 감독이 피긴스에게 유틸리티를 맡기는 대신 3루에 고정시켜준 시즌이었습니다. 피긴스가 그에 폭발한 건 수비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FA가 된 피긴스는 시애틀과 계약합니다. 수비로 이를 내려고 했던 시애틀은 3루 수비가 가장 자신 있는 피긴스에게 풀타임 2루를 맡기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소시아가 피긴스를 신나게 돌렸던 에인절스에는 벤치 코치인 조 매든이 있었습니다. 매든은 2006년 템파베이의 감독이 됐고 피긴스가 될 선수를 물색합니다. 매든이 찾아낸 선수는 그해 7월에 오브리 허프를 주고 미치 탈복과 함께 휴스턴에서 받아온 조브리스트였습니다. 매든은 조브리스트에게 조릴라라는 별명을 붙여 자신감을 심어준 후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2009년에 조브리스트는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8개 포지션에 출전하지만 주 포지션 2개는 이와무라가 부상을 당한 이루와 케플러, 그로스의 플래툰이 실패한 우익수였습니다. 27홈런 91타점을 기록한 조브리스트는 MVP 8위에 올랐지만 승리 기여도는 MVP 조 마우어를 제친 AL 야수 1위였습니다. 대체로 유틸리티 선수들은 플래툰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틸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매일 한 포지션에 출장하는 선수가 아닌 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포지션을 돌아다니는 대체 선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브리스트는 스위치히터였고 좌우 타석의 균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 선발이 좌안이라면 좌타자인 이와무라를 빼면서 조브리스트에게 2루를 맡기고 우타자인 케플러를 우익수로 씁니다. 상대 선발이 우안이면 좌타자 이와무라가 2루수, 좌타석에 나설 수 있는 조브리스트가 우익수를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템파베이에서 올린 승리 기여도가 롱고리아와 칼 크로포드에 이어 역대 3위인 조브리스트는 2015년 결정적인 가을 활약으로 로열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했고 2016년 컵스에 입단해서는 매든 감독을 구해줍니다.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매든은 석점차 8회 2사 1루에서 체프먼을 올리지만 너무 많은 경기에 나서 방전 상태였던 체프먼은 석점을 내주고 동점을 허용합니다. 10회 초 1사 2루에서 프랑코나 감독은 브라이언 슈어로 하여금 리조를 거르고 조브리스트를 상대하게 하지만 조브리스트는 결승 2루타를 때려냅니다. 108년 만에 우승한 컵스에서 역대 최초로 나온 월드시리즈 MVP는 조브리스트였습니다. 조브리스트에 의해 내외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자 조시 해리슨, 브록 홀트 등 후계자들이 등장합니다. 2015년 홀트는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7개 포지션에 선발 출장을 했고 올스타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슈퍼 유틸리티의 가장 진심인 팀은 프리드먼의 다저스였습니다.
템파베이에 있을 때 유틸리티 선수를 잔뜩 가지고 싶다는 매든 감독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프리드먼은 다저스에 와서 두 명의 슈퍼 유틸리티를 찾아냅니다. 유격수 출신인 크리스 테일러와 키케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슈퍼 유틸리티는 유격수를 보지 못하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조브리스트를 포함해 대부분 유격수 출신들이 하게 됩니다. 요즘 팀들이 슈퍼 유틸리티를 더 필요로 하는 건 선발 투수의 가동 시간이 짧아지면서 불펜 투수가 더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펜에 8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벤치에 4명밖에 둘 수 없고 그중 1명은 포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 중 최소 1명은 내야와 외야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여야 합니다. 키케와 테일러가 있는 다저스는 김혜성을 왜 영입했을까? 방출 안 된 게 신기할 정도인 테일러는 올해가 34세 시즌이고 계약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가을 사나이인 키케는 1년 계약에 성공했지만 올해가 33세 시즌입니다. 다저스는 유틸리티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마침 프리드먼은 오랫동안 점찍어둔 슈퍼 유틸리티를 얻습니다. 토미 에드먼이었습니다. 다저스에 앞서 양키스로 갈 수 있었던 에드먼은 지난해 가을에 영웅이 됐고 다저스는 에드먼에게 유틸리티 역대 최고에 해당되는 5년 7,4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외갓집이 LA에 있는 에드먼은 2,500만 달러의 디퍼를 받아들였고 평균 연봉은 1,480만 달러가 아닌 1,320만 달러가 됩니다. 다저스는 새로운 유틸리티가 한 명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자리 하나를 비워야 했습니다. 럭스는 지난해 후반기에 WRC 플러스 152를 기록했지만 2루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유틸리티 능력이 있었다면 럭스는 다저스에서 더 오래 뛰었을 겁니다. 마침 다저스는 유틸리티 후보를 한 명 찾아냅니다. 김혜성입니다. 물론 김혜성은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어보지 못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혜성의 계약은 입단 보너스 650만 달러와 포스팅으로 130만 달러를 쓴 사사키만큼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3년 1250만 달러는 설령 3년을 마이너에서 보낸다고 해도 그동안 쿠바 선수들에게 날린 돈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반면 유틸리티로 대성공을 거두면 2년 1000만 달러 옵션을 포함해 김혜성의 26, 30세 시즌을 단돈 2250만 달러에 쓸 수 있습니다. 에인절스의 제안은 마이너 거부권과 함께 2년 800만 달러였습니다. 보장 금액은 다저스가 450만 달러 더 많지만 포스팅 진출 선수는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FA가 되기 때문에 27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에인절스가 2년 2천만 달러의 옵션을 쓸 만큼 잘하게 된다면 4년 2,800만 달러 계약이 되고 29세 시즌을 마치고 종료됩니다. 물론 다저스를 택한 순간부터 돈은 김혜성에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팀이 설정한 방향입니다. 유틸리티 선수를 찾을 만큼 여유가 없는 에인절스는 김혜성에게 주전을 기대했을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경기에 내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이 수비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다. 중견수도 할 수 있을 걸로 믿는다며 타격에 대한 이야기보다 유틸리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좌안을 처음 만나 삼진을 당한 김혜성은 팀이 좌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는 다저스가 좌안 선발을 상대하는 경기에 김혜성을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김혜성의 선택에 놀랐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지만 더 어려운 길인 건 분명합니다. 김혜성은 한국에서 한 적이 없는 슈퍼 유틸리티가 되어야 하고 팀이 원하는 파츠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저스가 원한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 풀타임 이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경우 다저스가 바라는 건 더 확실한 유틸리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선수를 살 수 있었던 다저스가 김혜성을 고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혜성은 유격수, 3루수, 중견수에서 팀이 원하는 수비를 보여주면서도 공격에서도 적응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진출한 KBO 타자들 중 가장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